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지현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홍명보호의 초라한 퇴장이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무대에서 조 최하위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조별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것은 지난 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16년 만입니다. 4강 신화에서 16강 탈락이라는 결과로 한국 축구의 도전 멈췄지만요. 계속 전진해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16강 토너먼트에서 결승까지 축제는 계속됩니다. 네, 월드컵 이야기 함께 나눠볼 두 명의 기자 모셨습니다. 허재원, 최용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경기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요. 한국형 축구의 문제점 무엇일까요? 네, 홍명보 감독이 취임하면서 한국형 축구를 펼치겠다 이렇게 취임 일성을 밝혔었는데 일단 런던 올림픽 동메달의 추억에 너무 젖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런던 올림픽과 비교해서 선수 기용이나 전술 같은 게 거의 변한 것이 없었죠. 너무 일관되게 단순하게 펼쳤는데 상대는 올림픽보다 훨씬 강한 월드컵 출전국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상대들에게 먹히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전체적인 결과가 너무 좀 아쉽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는 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에 취임을 하고 난 직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속팀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대표팀에서 선발하지 않겠다.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 대표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해외파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뭐 부상이나 이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경기에 많은 출전을 하지 못한 선수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을 불러들였는데 결국 이 선수들을 조련을 해서 월드컵 본선에 가려 했지만 경기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선수들을 훈련해서 끌어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경기력도 다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이게 팀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치를 비도는 성적을 거두며 홍명보 감독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치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홍명보 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에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남았는데 월드컵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취를 놓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한국 역대 월드컵 대표팀을 보면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감독직을 계속 이어가시던 감독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떤 식으로든 뭐 계속 가든 아니든 한 번의 논의가 거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네. 홍명보 감독이 이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거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내가 생각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결단을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여론이나 또 그런 여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때까지 홍명보 감독의 거치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요, 아시아 국가들의 몰락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선 무대에는 올라갔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보세요? 네, 좀 굴욕적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이란이 1무 2패를 거뒀고 호주가 3패 전패를 했는데 오히려 호주는 경기 내용은 좀 더 좋았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더 굴욕적인 거는 네 팀 모두 각조의 꼴찌를 했습니다. 한 1승도 올리지 못한 거는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에 24년 만인데 전문가들이 이런 아시아 팀이 개인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리고 또 조직력도 밀린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시아에 배정된 4장 반 월드컵 본선 티켓 4.5장이 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시아 축구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죠. 이번 월드컵에서는 몰락했지만 다음 대회에서는 아시아 축구 꼭 부활하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 축구 3세판 브라질 월드컵의 빅매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새벽 경기입니다. 4년 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16강에서 붙었던 남미의 라이벌 브라질과 칠레 또다시 8강 문턱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브라질은 16강 상대로 네덜란드 아니면 칠레를 예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B조에서 1위를 스페인이 차지하고 2위는 네덜란드나 칠레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 사실 브라질은
칠레만 아니기를 좀 바랬습니다.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 브라질로서는 같은 남미 국가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실제로 스콜라리 감독이 16강 대진이 정해지기 전에 칠레보다는 네덜란드가 낫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인데요. 속으로는 떨리겠지만 그래도 브라질의 전력은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로 A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이마르가 처음 출전하는 월드컵인데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연일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아주 듬직합니다. 거기에 수비진은 더욱 탄탄한데요. 예선에서 2점을 허용했는데 그중 한 점은 자책골이었습니다. 일단 네이마르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브라질의 전력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축구를 보여준 팀 중에 하나입니다. 화려한 남미 축구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유벤투스에서 같이 뛰는 이슬라와 비달의 호흡이 매 경기 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비달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패스를 보이면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비달의 패스는 개인기와 스피드를 겸비한 산체스와 바르가스의 돌파로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죠. 수비에서는 강한 몸싸움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예쁜 축구를 펼친다고 평가되고 있는 네이마르나 오스카에게 경기 초반부터 거친 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꾸 칠레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래도 브라질이죠. 개최국이기도 하고 네이마르도 버티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화려한 남미 축구의 정점에 오른 칠레지만요. 안타깝게도 상대가 브라질이라는 이유로 허재원 기자 브라질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브라질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허재원, 최용석 기자는 각각 공 4개와 5개를 주면서 브라질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선보였습니다. 3명 모두 공 개수는 달라도 모두 다 개최국의 이점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문득 2002년 대한민국이 일본과 공동 개최국일 때가 그리워지는 한줄평들이네요.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유럽 대륙의 선두주자 네덜란드가 16강전부터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납니다. 바로 멕시코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덜란드가 정말 엄청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조별리그 네. 3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몰아쳤죠. 매 경기 평균 3골을 넘게 뽑아낸 게 되겠는데요. 첫 경기부터 피파 랭킹 1위 스페인을 5대1로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가공할 공격력을 뽐냈습니다. 호주까지 누르고 일단 16강을 일찌감치 확정을 했고 마지막 3차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대 칠레를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그야말로 공격력 하나만은 이번 월드컵 참가국 중에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로번의 스피드가 매 경기 빛을 발했고 네. 판페르시의 발끝도 날카롭습니다. 더구나 판페르시는 경고 누적으로 조별리그 3차전에 결장을 했는데요. 오히려 푹 쉬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안한 건 수비입니다. 호주에 2골을 내준 데서 볼 수 있듯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10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공격력을 선보였다면 멕시코는 3경기에서 한 점만 내주는 철벽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네이마르를 앞세운 브라질을 상대로도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승점 1점을 챙기는 저력을 선보였죠. 신들린 듯한 선방쇼를 보여준 골키퍼 오초아 선수,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단기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수비 집중력입니다. 도스 산토스와 페랄타가 이끄는 공격력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3골을 뽑아내면서 16강전에 임하는 채비를 마쳤습니다. 멕시코가 지난 5대회 연속 16강에 진출했지만 모두 16강전에서 지고 말았죠. 이번에는 반드시 8강 무대를 밟겠다는 선수들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네덜란드의 창과 멕시코의 방패 대결입니다. 멕시코의 기세가 만만치 않긴 한데 네덜란드는 로번의 컨디션이 절정인데다 판페르시도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오렌지 군단의 승리 예상해 주셨는데요. 공격과 수비, 극과 극인 두 팀의 대결, 어떤 극적인 승부가 나올까요? 기대됩니다. 네덜란드와 멕시코의 경기 3인의 프리뷰로 미리 보시죠. 네, 공격 축구의 네덜란드가 조금 우세하다는 예측평들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 판페르시를 앞세워 최용석 기자, 유럽의 자존심이라는 표현으로 네덜란드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네요. 우충원 기자는 멕시코가 숨겨있던 공격 본능을 내세워 네덜란드만큼은 뛴다며 연장 승부할 거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공격수 메시가 버티고 있는 아르헨티나, 또 유럽의 강호 스위스, 오는 수요일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시의 발끝 살아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르헨티나가 사실 월드컵에서 항상 우승 후보다 했는데 네.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은 적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대회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르헨티나가 조별리그를 3연승으로 통과하면서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리오넬 메시 선수 3경기에서 모두 4골을 뽑아냈습니다. 이 월드컵을 확실하게 내 무대로 만들겠다 이런 네. 그 각오를 경기력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메시는 이전에 열렸던 2차례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한 골 한 도움을 올리는데 그쳤어요. 근데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2차례 결승골을 기록하는 등 골의 순도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이 리오넬 메시 선수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이 아구에로 또 이과인 또 이 디마리아 같은 선수들이 이 메시 선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메시 선수의 집중적인 수비도 상대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력을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에 있습니다. 화려한 공격 라인에 비해서 수비는 다소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는 동안 모두 3골을 허용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8강전에서 독일을 만났는데 그때 4대0으로 진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대회 전체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유럽의 강팀입니다.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실제로도 표출하고 있고요. 이번 대회 프랑스와 같은 조에 속했는데 조 2위를 차지하면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핵심 선수는 조별리그 3차전 온두라스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한 샤키리 선수입니다. 이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원톱 스트라이커가 좀 약한데 샤키리 같은 미드필더진이 2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샤키리 선수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습니다. 스피드와 개인기가 출중한 미드필더인데요. 19살에 대표팀에 데뷔했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의 장점은 사실 공격력보다는 탄탄한 수비력입니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무려 5골을 내줬습니다. 함부르크 소속의 요한주르 선수가 이 수비의 중심을 맡고 있는데요. 높이와 스피드는 좋은데 집중력이 다소 아쉽습니다. 실수가 자주 나오면서 프랑스전에서 많은 실점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승리가 점쳐집니다. 메시가 현재 최상의 컨디션과 골 감각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메시에게 시선이 쏠릴 경우에 이과인, 아구에로 선수 등이 골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르헨티나 승리가 유력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메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아르헨티나와 스위스의 한판 대결, 삼세판 의견으로 함께 보시죠. 네, 메시의 이름으로 3명의 기자가 대동단결했습니다. 달아오른 메시를 멈출 수 있을까? 진짜 메시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축구의 신이라고 하여서 메시인이라고 불리우는 메시가 조국 아르헨티나를 8강으로 이끌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른 탈락 아쉽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됩니다. 남은 경기를 통해 브라질 월드컵의 깨알 꿀잼이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있을 프로야구 4경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삼성과 9위 하나가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순위만으로는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됩니다. 하지만 길고 짧은 거 끝까지 봐야지 알겠죠? 과연 기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무리 야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순위는 무시할 수 없나 봅니다. 모두 1위 삼성의 승리를 예견해 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나바로를 앞세웠고요. 안승호 기자는 순위 얘기겠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며 이원만 기자는 웬만하면 그들을 꺾을 수 없다며 삼성을 모두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LG와 SK의 3세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3명의 기자 모두 LG의 강세를 점쳐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4강도 사정권이라고 했고요. 안승우 기자는 인천 밤하늘에 반짝하고 떠오른 쌍둥이 자리라는 실적인 표현으로 LG를 밀어줬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LG의 독한 야구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경남 더비입니다. NC와 롯데 사직구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또 나흘신 두산, 넥센을 잠실로 불러드립니다. 네 팀의 경기 기대되신다고요? 그러면 3세판 보고 가실게요. 세 명의 기자 모두 NC가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표현은 달라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형만한 아우, NC가 역전 현상 보인다라는 한 줄평이고요. 거기에 이온만 기자는 페임즈와 나승범의 조합이 롯데를 냉폭할 거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넥센과 두산의 경기 보겠습니다. 이번엔 각각 두산과 넥센의 승리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홀로 두산에 힘을 실어준 안승호 기자는 여름잠 깬 곰, 피로야 가라라며 광고 패러디를 해줬고요. 이경재 기자는 곰들이 더위를 먹었다며 이온만 기자는 넥센의 활약을 칭찬하면서 넥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구 3세판 한 줄평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삼성과 NC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된 가운데 기자들의 성적도 쫙쫙 내린 빗줄기 모양새입니다. 한화, 기아, 넥센이 승수를 가져갔고요. 이온만 기자가 2경기를,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1경기씩 맞춰주셨습니다. 이번엔 축구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한국 축구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알제리에 4대2로 졌고요. 벨기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승점을 쌓았습니다. 호날두의 활약을 기대했던 미국과 포르투갈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한국 승리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자단의 성적 역시 심통치 않았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알제리 경기에서 알제리가 전반에만 3골을 넣자 대부분의 이제 거리 응원단들이 자리를 떴다고 해요. 뭐 기분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두 분은 알제리전 어떻게 보셨어요? 알제리전 전반에 슈팅 수가 우리나라 0개, 알제리 11개입니다. 0대 11. 거의 일방적인 경기였다고 봐도 되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대표팀이 펼친 경기 중에 가장 못한 45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가장 걱정했던 게 그런 점이었습니다. 예전에 선수 시절에 홍명보 그리고 선수 시절 박지성처럼 선수단의 리더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분 동안 3골을 먹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수단의 분위기를 다 잡아줄 그런 리더가 없었다는 게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리더의 부재 이야기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전술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알제리전에 임하기 전에 알제리 언론에서 알제리가 이 첫 번째 경기 벨기에전과 다르게 한국전을 상대로 굉장히 파상 공세를 펼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고 또 선수들도 그에 맞춰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뭐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이 45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럴 때 뭐 허재원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들이 이끌어야 되는 리더가 있지만 또 경기장 밖에서는 이 전술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밖에서 대책을 좀 안쪽으로 투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넋을 놓고 있다가 당한 45분이 아니냐.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성적으로 16강 탈락은 했습니다. 하지만 칭찬할 만한 부분도 분명 있을 텐데요. 조별리그 치르면서요. 칭찬 주인공 꼽는다면 어떤 선수를 좀 꼽아주고 싶으세요? 저는 역시 뭐 한 골도 넣었고 계속 공격진의 주축 역할을 네. 해온 손흥민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손흥민 선수 지금 다른 미드필더나 박주영 선수, 원톱 박주영 선수의 지원이 없이 굉장히 고군분투한 세 네.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4년 뒤에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4년 뒤에는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기성용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이 피파에서 정하는 선수들 랭킹이 있어요. 이 월드컵을 치른 경기를 이제 종합을 하는데 기성용 선수가 한국 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랭킹을 차지할 정도로 미드필드에서 많이 뛰고 또 패스도 열심히 하고 수비도 열심히 하는 이 좀 정신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손흥민, 기성용 선수 두 선수의 활약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측 결과입니다.
이번 주 해외 사이트 예측입니다. 함께 하시죠. 16강전 코스타리카 대 그리스의 경기 예상입니다. 그리스는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이다. 초반 시작이 아주 안 좋다. 남미 팀에게 3대 0으로 패하고 다음 경기인 일본전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거뒀다. 그리스는 경기의 절반 이상을 10명으로 뛰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승점을 따며 자신감을 얻었다며 코스타리카전에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스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 스위스의 경기 예상입니다. 프랑스에게 5대2로 진 스위스의 항복을 용서한다면 다른 두 경기에서 보여준 스위스의 수비는 괜찮았고 단단했다. 문제는 상대편에 메시가 있다는 것이라며 아르헨티나가 전반과 후반에 모두 골을 넣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많은 골을 넣으며 이길 것인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조별리그가 마무리되면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16강 대결 시작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별리그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뭐 선수나 사건 있으실 것 같은데 꼽아주시죠. 저는 무엇보다 스페인 골키퍼 카시아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첫 경기에 네덜란드에 5골을 내줬고 결국 두 경기에 7골을 내주고 퇴장을 쓸쓸하게 했는데 네. 뭐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경기보다 이 선수가 항상 보면 꽃미남 베스트 11을 꼽으면 골키퍼 자리에 뽑히는 선수였는데 네덜란드전에 비가 많이 내렸죠. 근데 그때 비를 많이 맞은 모습이 머리숱이 많이 없어가지고 머릿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월 무상 좀 이런 걸 많이 느꼈고 카시아스도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우석 기자는 어떤 선수나 뭐 사건 있으세요? 이 선수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수아레스? 월드컵에서 핵 이빨. 아, 네. 예, 우루과이의 수아레스 선수인데 이 선수 뭐 잉글랜드전에서 혼자 2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할 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이탈리아하고 경기 도중에 상대 네. 수비수를 어깨를 이빨로 깨물었어요. 네, 저도 근데 이 그거 선수가- 보면서 정말 희한하다는 네. 생각했거든요. 사실 전과가 있었던 선수거든요. 네, 뭐 이전에도 3차례나 상대 수비수를 깨물어가지고 징계도 당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네. 16강전에 결정을 하게 됐고 4개월간 축구 선수 정지 징계를 당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많은 것을 잃게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교훈이 담긴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기장에서는 입이 아니라 발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우승 경쟁을 시작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소식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포츠24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